안녕하세요. 생활수침 진행하는 곽순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풍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여름이 되면은 더위 때문에 물과 상당히 가깝게 지내죠. 특히 아이들이 이제 방학을 하면서 수영을 한다거나 물놀이 간다든가 이렇게 물을 많이 찾게 되는데요. 이때 가장 흔하게 우리 주변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그 물놀이를 하고 난 후에 눈병이 생긴다든가 귀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이제 많이 흔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눈에 어떤 질환이 생겼을 때 관리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귀에 문제가 생겼을 때 관리하는 방법을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눈에 뭐가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또는 그 어떤 세균이 들어가거나 간에 가장 눈에서 이제 민감한 반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이상이 생겨도 눈을 뜨지 못한다거나 여러 가지 불편함이 따라오게 되죠. 그래서 빨리 이것을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눈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뭐 통증이 오거나 뭐 이물감이 느껴지거나 또는 충혈되거나 간에 눈에 문제가 있어서 어떤 불편감이 있을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눈을 함부로 비비는 일입니다. 이 눈을 비빔으로 인해서 눈 안에 각막의 상처가 굉장히 더 커지죠. 악화되고. 그래서 그 비빌 때 순간적으로는 약간 시원하게 느낄지 모르지만은 내부에서 더 많은 각막의 상처를 낫게 하니까 비비는 것을 삼가하셔야 되겠고요. 또 이 각막에 상처가 났을 때는 약물을 함부로 주입을 했을 때는 아주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눈병이 생겼을 때 여러분이 또 하나 비비는 것 외에 조심하셔야 될 것은 함부로 안약을 이약저약 아무거나 주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눈병이 생겼을 때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병원을 빨리 못 간다든지 할 때 또 그 수지요법으로 관리하는 것을 알아두시면은 쉽게 또 증상 해소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수영 때문에 생기는 그 눈의 질환은 주로 이제 그 결막염이라든지 또는 뭐 유행성 결막염, 우리 보통 이제 아폴로 눈병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일 때도 수지요법으로 관리가 되지만 또 흔하게 뭐 눈꺼풀에 생기는 뭐 이제 눈 안검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이제 눈다락기라고 그러죠, 보통. 이런 것도 이제 관리가 되겠고요. 더불어서 눈 충혈이라든지 이런 거 또는 뭐 햇볕을 바라볼 때 눈물이 시도 때도 없이 많이 나온다든지 이런 증상이 모두 눈 의자를 이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심하면 그 처방이 조금 어려워지는 것이고 증상이 약할 때는 그냥 상응요법만 간단하게 관리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간단한 거에서부터 심한 증상까지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선 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요. 자, 눈은 여러분들이 이제 손에서 우선 이제 눈의 위치를 찾아야 되는데 한번 눈의 위치를 손을 보고 여러분 손 내놓고 눈의 위치를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쯤 되는지. 일단 가운데 손가락 끝내리가 눈이 어디 부분에 눈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지요. 그럼 가운데 손가락 이제 끝내리로 오시면은 이 부분이 이제 턱밑이니까 턱밑이고요. 그 다음에 요 끝에 하고 이렇게 이어서 가운데가 코니까 코죠. 여기서 코 윗부분에 어딘가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코하고 가운데 손가락, 이 손톱 끝하고 또 이어서 딱 가운데 자리에서 양측방으로 눈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여러분들은 그저 쉽게 눈을 찾으시려면은 이 코의 위치하고 조각각에서 끝나는 이 조각각하고 서로 이렇게 이으세요. 그럼 대각선이 생기죠. 그 대각선의 중앙점이 눈입니다. 그래서 왼쪽 눈에 눈병이 생겼느냐 오른쪽 눈에 눈병이 생겼느냐를 생각을 하셔서 눌러보시면 역시 아픈 점이 나오겠죠. 그 점에다가 이제 뭐 심할 때는 여기도 역시 사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심하지 않을 경우는 서한봉을 쓴다거나 침을 놓으시게 되죠. 자, 이렇게 눈을 관리를 하는데 여기 눈을 관리를 하면서 항상 기본인 A8, 12, 16을 써주십니다. 그래서 간단할 때, 지금 눈이 충혈된다거나 또는 눈물이 약간씩 나온다든가 할 때는 A8, 12, 16하고 눈의 자리만 쓰셔도 관계없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눈병이 나서 뭐 결막염, 각막염이 생겼다든지 할 때는 눈은 옛날부터 간이 주관한다. 그래서 간의 자리를 넣어주시는 게 좋은데요. 그 자리가 잡으시겠어요? A8, 12, 16을 하시면서 간의 위치는 A8번에서부터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가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손가락 손바닥하고 만나는 일절 아랫무늬 선하고 A12에서 온 선하고를 이렇게 이어가지고
4등분을 하셔서 4분의 1 올라간 점이 간의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간의 자리를 쓰시고요. 이것은 몸에서 이제 우리 간의 위치니까 쓰시면서 간을 조절하는 선이 있었죠, 손가락에. 그래서 이 간을 조절하는 선은 새끼손가락의 내측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측 능선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3절과 만나는 점, 이 자리가 이제 N5번이라고 그러는데요. 간을 조절점에서 아주 좋은 점이죠. 이 점을 쓰시면서 그 위장이 나쁠 때도 눈이 나빠지죠. 그래서 그 위장의 자리를 조절하는 새끼손가락의 바깥층 등선에서 똑같은 3절이 되겠습니다. 이 주변 42번 있어요. 이 점을 쓰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자, A8, 12, 16점을 하시고 A8번에서부터 옆으로 이렇게 가시고 내려오셔서 아래끔하고 4등분을 하셔서 4분의 1 올라가는 점 N18점하고 눈 상응점을 쓰십니다. 눈 상응점을 쓰시고 그 다음에는 새끼손가락에서 간을 조절하는 내층 등선과 3절 만나는 점 N5번, 그 다음에 외층 등선과 3절 만나는 점 E42점, 이 점을 쓰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로 이제 눈병을 관리를 하게 되는데, 눈병이 심할 때, 그러니까 응급으로 아주 통증이 있고 염증이 생기고 분비물이 많이 나오고 이럴 때는 이런 자리를 다 쓰지 않고 눈의 부위만 집중적으로 좀 침을 놓으신다든지 자극을 하셔도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재료가 없을 때는 사실은 침을 놓으셔야 더 효과적이겠지만 재료가 없을 때는 그 자리를 조금 이쑤시개 같은 예리한 물건으로 콕콕콕 자극을 좀 해주신다든지 하는 것도 우선적으로는 이제 그 효과가 있겠지요. 자,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눈병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충혈되고 눈이 뻑뻑하고 무겁고 이럴 때는요, 이건 병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증상이잖아요. 이럴 때는 지금 말씀드린 그 눈의 위치를 볼펜 끝이나 이쑤시개 같은 걸로 좀 꼭꼭꼭꼭 조금 강하게 이렇게 눌러줘 보세요. 그러면은 눈이 왠지 시원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데도 그렇게 이제 쉽게 가볍게 이용을 하시면 좋겠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해서 눈병이 생긴다든가 할 때는 이제 침을 놓으신다든지 또는 서한봉을 붙인다든지 또 저희 재료 중에 T봉이라는 게 있어서 그런 것을 꾸준히 붙이고 다니시는 것도 효과에 도움이 됩니다. 자, 이 위치를 차트를 보시면서 좀 꼼꼼하게 익혀보시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시겠어요? 자, 차트 보시면은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기본혈이 이제 A8, 12, 16점 자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위치는 너무나 여러분들이 여러 시간을 걸쳐서 공부를 하셨으니까 1번에서 16번 사이가 A8번이고 8번에서 16번 사이가 12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 위치를 하시고 나서 눈의 상응부, 눈의 위치를 손에서 쓰시는데요. 이 자리가 원래는 이 턱 밑인 A24번하고 손톱 밑 중앙을 이어서 딱 코의 자리에서 또 반절 자리에서 양쪽 측방에 눈이 있지만 이렇게 어렵게 찾지 마시고요. 이 코의 자리 가운데 손가락 끝매디에서 도도록한 면 있죠? 그 면하고 양쪽 손톱의 조각각하고 이으세요. 이렇게 이으시면 대각선이 생기죠? 그 대각선의 중앙점, 이 주변이 이제 눈의 상응부가 되니까 그 부분을 꼭꼭 눌러보세요. 그러면 눈이 아프면 아픈 자리가 나오거든요. 왼쪽 눈이 아플 때는 왼쪽 눈, 오른쪽 눈이 아플 때는 오른쪽에서 상응부가 나오니까 그 자리를 쓰시는데, 병이 심하면 이 자리에다가 침을 좀 많이 침으로 자극을 하시고 심하지 않을 때는 서한봉을 쓰셔도 돼요. 자, A8, 12, 16 상응부를 쓰시고 조금 더 심해서 내가 간을 넣어야 되겠다. 눈은 간이 주관한다 그랬거든요. 이러실 때는 요 A12 자리하고 옆으로 이쪽 옆으로 가셔도 되고 이쪽 옆으로 가셔도 됩니다. 이쪽 옆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A12에서 옆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가시고 네 번째 손가락 능선을 타고 내려오세요. 이렇게. 이때 이 사이가 아니고 능선입니다. 능선을 타고 내려오면 아랫금이 보이죠? 그 아랫금하고 A12에서 옆으로 갔던 점을 이어서 직각점을 만듭니다. 이 직각점하고 이 일절하고 이어서 4등분을 만드신 다음에 4분의 1을 올라가시면 돼요. 역시 이쪽에서 4분의 1을 올라가면 이 점이 되겠죠. 그래서 양쪽에 똑같이 쓰셔도 좋고 어느 한쪽만 쓰셔도 좋지만 양쪽에 쓰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하신 다음에 이게 간의 위치입니다. 그 다음에 간을 조절하는 선이 새끼손가락 내측에 있습니다.
그 내측에서 새끼손가락 내측 능선에서 내려오다가 3절과 만나는 측면, 이 면이 N5번으로 간을 조절하는 자리가 되죠. 그 다음에 위장을 조절하는 점이 새끼손가락 바깥쪽 능선에 있지요. 그래서 3절과 만나는 점이 이 42점입니다. 자, A8, 12, 16, N18점 하고 눈 상응점 하고 N5번 하고 이 42번을 이용을 하시는데요. 이런 점은 눈병이 났을 때도 쓰시지만은 보통 시력이 감퇴된다거나 또는 시력 보호, 아이들이 학교 근시 이런 거 있을 때도 꾸준히 붙여주시면은 자극을 해주시면은 상당히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조사 때문에 그 학교 근시 아이들을 조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유전적인 문제가 아니고 학교 근시 아이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그 근시가 있는 아이들 중에는 소화불량이 굉장히 많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간 기능하고도 관계가 되지만 소화불량, 그러니까 위장 기능하고도 그 시력이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음식을 안 먹어서 지치고 나른하면 눈이 가물가물하면서 뭐 안 보인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런 장애를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력 관리를 하실 때는 그 기본 A8, 12, 16 하고 그 다음에 간의 위치는 N18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장 조절을 하는 이 42번하고 간 조절하는 N5번 이런 자리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는 그저 눈의 상응점만 꾸준히 관리하셔도 증상이 아주 좋아집니다. 자, 이런 관리를 하시면서 어떤 증상이 수영 갔다 오셔서 있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깨끗한 물로 눈을 한번 씻어주는 게 좋겠죠. 눈을 씻어주고 나서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는 비비는 것보다는 맑은 물을 대야에다 떠놓고 깨끗한 물을 떠놓고 그 물 안에 눈을 이렇게 담궈서 깜빡깜빡 이렇게 하시면은 쉽게 이물질이 빠져나와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안 될 때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저 억지로라도 눈물을 흘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눈물하고 같이 이물질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방법을 쓰시면서 실제로 어떤 감염이 됐을 때는 그러니까 눈병, 결막염이라든지 그 소위 얘기하는 아폴로 눈병 같은 게 감염이 됐을 때는 개인위생에 철저해야 돼요. 그 사람이 썼던 대야, 세면대, 수건 이런 것들을 여러 사람이 쓰지 않도록 격리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병원 치료와 함께 수지요법을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물놀이 했을 때 가장 흔하게 따라오는 것이 눈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수지요법 익혀두셨다가 관리하시고 어디 여행 가실 때도 서한봉 정도 준비를 하신다든가 서한봉 없으실 때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쿠킹 호일을 은단할 만하게 접어서 쓰시는 방법이 있었죠. 이런 거 익혀서 이제 눈병을 좀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는 이제 수영 후에 가장 많이 또 어린아이들한테 수영을 시켰을 때 가장 많이 따라오는 증상이죠. 그래서 귀병 하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생각하는 것이 중이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많은 것이 수영 후에 발생하는 중이염도 있지만은 외이도염입니다. 그래서 그 외이도염은 그러니까 중이염은 그 고막 내에 물이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켜서 이제 생기는 조금 심각한 병이 되겠고, 외이도염은 그 외이, 그러니까 중이 조금 속이죠. 외이 이렇게 있는데 그 귓바퀴 안에 그런 부분에 염증이 생기는데 놀랍게도 이 부분은 후벼가지고 문제를 많이 일으키죠. 그래서 우리 이제 귀를 후비는 것은 그 상처를 내게 후비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목욕을 하거나 수영을 한 후에 막 귀를 굉장히 심하게 후비시는 분이 있는데 이때는 피부가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냥 물기를 제거해준다는 정도로 그 귀를 만지셔야지 귀 안을 너무 심하게 후비면 상처가 나요. 자, 여러분 귀 안에 상처 나보신 경험 있으세요? 상처 나면 잘 안 났죠? 딱지가 떨어질만 하면 또 딱지가 않고 또 딱지가 않고 그래요. 안 나서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셨죠? 이거 상처는 별거 아닌데 왜 이렇게 안 났을까?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 왜 안 났느냐면은요, 귀 안에는 세균이 한번 침범해서 거기 들어가면은요, 세균이 번식하는 최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 귀 안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적당히 침침하고 어둡죠? 습기 있지요? 한 번도 안 닦지요? 그쵸? 적당히 따뜻하지요? 얼마나 세균 번식하기가 편하겠어요. 그래서 귀 안에 염증이 생기면 잘 낫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서양 말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귀를 꼭 후비시려면은 자기 팔뚝보다 굵은 걸로 후비시래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귀를 함부로 후비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귀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도 이비인후과 가시는 게 좋겠지만 수영하다가 물이 들어갔다 할 때 무리하게 후비지 마세요. 물이 들어갔을 때는 따뜻한 곳에 귀를 대고 이렇게 있다든지 이러면은 물이 도로록 하고 빠져나옵니다. 자, 이런 것을 하면서 조금 불편감이 있을 때는 수지요법으로 좀 관리를 하시면 좋겠는데요. 수지요법에서 귀의 위치, 여러분 또 짐작하셨죠? 귀도 또, 이제 그 눈과 있는 부분에 다 얼굴에 있으니까 가운데 손가락에서 그 양측 옆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귀의 부위를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귀를 보시면은, 양쪽, 손가락에서 이게 코니까 양쪽 코 옆으로 이제 귀가 있죠. 그래서 이 귀를, 왼손의 경우라면 이게 이제 오른쪽 귀가 되고 이게 이제 왼쪽 귀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왼쪽 귀에 불편감이 있을 때는 여기에서 아픈 점이 나올 거고 오른쪽에 이렇게 불편감이 있을 때는 여기서 아픈 점이 나올 거예요. 한 손에서 쓰실 경우에는. 물론 오른손일 때는 또 오른쪽에 이제 이쪽 손이 되겠지만 한 손 중심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왼손인 경우에 오른쪽 귀에 불편함은 이쪽. 그 다음에 왼쪽 귀에 불편하면 이쪽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눌러보시면은 굉장히 아픈 점이 나오죠.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뭐 침을 자극하셔도 좋고 소환봉을 자극하셔도 됩니다. 자, 이 자리 자극을 하시고요. 귀는 옛날부터 신과 관계, 신장과 관계 있다. 그래서 신을 이제 많이 관리하기도 하지만은 측면에 있기 때문에 우리 소장과 삼초경락이 귀로 올라가지요. 그래서 이제 그 귀의 그 질병을 치료할 때는 소장과 삼초를 이용하시는 게 좋은데 통증이 심할 때는 그 소장과 삼초 기맥이 어디에 있느냐면 네 번째 손가락 뒷면에 있어요. 그래서 이 뒷면에서 자, 손톱 이렇게 있지요. 그 중앙에서 2mm 내려오는 점. 이 점이 소장기맥의 첫 점이 되는데 이게 H1번이에요. 이 점을 사혈을 한번 하시고요. 통증이 심할 때는. 그 다음에 손톱각에서 이렇게 내측으로, 바깥측이 아니고 내측으로 가서 조각각에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손톱뿌리에서 가서 직각으로 만난 점이 L1번이라는 점이 있어요. 이 점을 이제 사혈을 하시는데 보통 H1번하고 L1번 두 점을 사혈하셔도 좋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귀는 신장하고 관계 있다 해서 신기맥점을 하나 더 사혈해 주셔도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 신기맥점은 새끼손가락에 있습니다. 새끼손가락 손톱각에서 내려와서 각진돼서 이렇게 내려오고 뿌리에서 가서 직각으로 만나는 점이 이제 제1번 점이 있는데요. 이 세 점을 다 사혈하셔도 좋고 이 두 점만 하셔도 좋고 또는 두 점을 빼고 한 점을 하셔도 좋아요. 그러면 어떤 때 세 점을 하고 어떤 때 두 점을 하느냐, 이거는 증상에 따라서 심할 때는 세 점을 다 쓰시고 심하지 않을 때는 어느 한두 점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 점을 하시면서 상응 부위를 쓰시는데 통증이 아주 심할 때는 상응 부위에서도 사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측면 부위를 이제 쓰시게 되는데요. 이 측면 부위가 제가 이제 귀의 상응 부위라고 그랬지만은 수지요법을 익혀두신 분들은 이쪽에 번호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H14번, L12번이라는 번호가 나오는데 이런 번호는 너무 연연해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일 찾아내기 좋은 게 뭐예요? 몸이 아프면 손에서 아픈 점이 나온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귀가 아프면 중지 양쪽 측면에서 아픈 자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왼쪽 귀면 왼쪽 귀, 오른쪽이면 오른쪽 귀. 그러니까 그 자리를 꼭꼭 눌러서 아픈 자리를 자극을 하시고 이때 너무 통증이 심하면 거기서 사혈하는 방법도 있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하시고 신장하고 관계된 것이 귀라고 이제 했지요. 그러니까 신기맥점과 소장 삼초기맥의 첫 혈을 아주 심할 때는 사혈해서 통증 같은 것을 없앤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제 해주시는데요. 보통 이제 이런 것을 또 본격적으로 치료할 때는 그 신기맥의 어느 점이라든가 또 소장기맥의 어느 점을 이용하시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본격적으로 치료할 때는 조금 더 연구를 하셔야 되겠고요. 우선 오늘은 응급질환이라든지 간단한 귀 관리를 알아보는 시간이니까 사혈점 위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점을 차트를 보시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익혀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실까요? 자, 차트 보시면은 지금 여기 표시된 이 부분이 이제 귀입니다. 그래서 앞면도 표시를 해드렸고
이렇게 뒷면에서 측면 표시를 해드렸는데, 이런 표시에 너무 여기일까 저기일까, 저기 내 손하고 좀 다른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코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그 측면에서 아래 위를 다 이렇게 꼼꼼하게 눌러보시면 왼쪽 귀냐 오른쪽 귀냐에 따라서 아픈 점이 나옵니다. 그 자리를 우리 수지어법으로는 그냥 귀의 상응 부위라고 알아두셔도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위치가 번호로 소개한다면 H14번, L12번이 되는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번호를 모르신다 하더라도 눌러서 아픈 자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눌러서 아픈 자리를 귀에서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것이 이제 3초하고 소장하고 관계있기 때문에 그 L1번, H1번을 사열해도 좋고, 사열 후에 서암봉을 붙여주실 때는 그 L1번 선에서 내려와서 3절매디점, 또 H1번에서 내려와서 3절매디 만난 점에 L3번과 H3번이 있는데, 이 점을 서암봉으로 자극하셔도 아주 효과적이에요. 이런 점에다가 제1번 사열하셔도 좋다고 그랬죠? 이 제1번이 손톱 이렇게 새끼손가락 손톱 이렇게 깎아서 조각각 바깥측에서 외측 능선 이렇게 따라 내려오면 3절과 만나는 점이죠. 이 점을 쓰셔도 좋고, 이 1점 능선하고 만나는 이 점을 사열하셔도 좋아요.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귀 상응점을 자극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첫 점 1점을 사열하셔도 좋고, 아니면 사열하신 후에 이 두 점, 3절 매디점이죠. 서암봉 자극하셔도 좋고, 또는 제1점을 사열하셔도 좋고, 또는 제3점을 쓰셔도 좋습니다. 어느 점을 쓰셔도 관계없는데, 여러분이 이 점을 많이 선택하고 적게 선택하고는 그 귀 질환이 얼마나 심하냐 안 심하냐 이거에 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 통증이 아주 심할 때는 여러 점을 H1번 또는 L1번, J1번을 모두 사열하셔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응점을 쓰시는데, 이 방법은요, 귀에 병이 있을 때도 쓰셔도 좋겠지만은 귀 주변에 편두통이 아주 심하게 났을 때도 쓰시면 아주 효과적이에요. 우리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편두통 참 많이 호소하죠. 그러니까 편두통이 아주 심하게 났을 때도 똑같은 위치예요. 귀 주변이니까 편두통이 귀 주변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귀 주변에서 상응점을 찾아서 자극을 하시고, 지금 알려드린 대로 H1번이나 이제 L1번에서 사열하거나 J1번에서 사열을 하시면은 그 편두통의 증상이 상당히 아주 쉽게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 위치가 귀의 위치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귀의 병이라든지 편두통에 이제 같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에 문제가 있을 때 이제 활용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눈병이나 귀병이나 모두 눈병이 났을 때는 함부로 비비지 않는다는 것, 또 함부로 아무 안약이나 주입하지 않는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런 것이 전염성 질환이다 싶을 때는 절대로 그 수건이나 대야 또는 그 사람이 만졌던 물건 이런 것들을 같이 쓰는 것은 그 전염을 하게 만드니까 좋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거 조금만 부주의하면은 한 식구 중에 한 사람이 눈병을 옮아오면 그냥 삽시간에 전 가족이 눈병으로 고생하는 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야박하다 싶지만 그 사람을 확실하게 관리하는 것이 여러 사람이 고생을 안 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전염성 눈병 있을 때는 관리를 또 격리를 해서 관리를 하시면서 또 병원 관리도 하시고 수지어법 관리도 하시면은 고생하는 시간이 훨씬 더 줄어드실 겁니다. 이렇게 관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귀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제 그 관리를 하실 때 절대로 후비지 않는다는 거, 깊게 후비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긁어부스럼이라는 말이 있듯이 외이도염은 거의 다 후벼서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귀를 함부로 후비지 않고, 또 귀에 물이 들어갔을 때도 그것을 함부로 이렇게 후벼서 흡수시키는 것보다는 따뜻한 곳에 귀를 대고 있다든지 해서 잠시 시간을 갖고 기다리면 물이 흘러나오게 되죠. 이런 방법을 쓰시는 것이 귀를 손상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시면서 그 손에서 귀 상응 부위를 쓰시고, 심할 때는 또 사열도 하시면서 이제 관리를 하시는데, 눈의 그 관리점은 보통 근시 예방이라든지 이럴 때도 좋고요. 더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노안을 관리하는데, 노안이 심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되시겠죠. 자, 이런 점들을 쓰시는데, 보통 그 침을 쓰실 수 있는 분들은 침을 자극하셔도 좋고,
또 서한봉을 자극하실 분들은 서한봉 하셔도 좋은데, 우리가 어디 그 휴가철이 돼서 어디 가면은 사실은 그 수지침을 그 생활에서 하는 사람들도 이런 기구를 깜빡 잊어버리고 못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쿠킹 호일 같은 것을 돌돌 말아서 그 부위에다가 쓰신다든가, 어떨 때는 쿠킹 호일도 쓰려면 없죠. 이럴 때는 조그마한 그 아주 작은 알갱이로 된 그 돌멩이 또는 모래 조금 굵은 거, 이런 것을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여놓는 것도 압박 자극에 도움이 돼요. 이렇게 쓰시는 것도 굉장히 아주 생활 속에서 흔하게 우리 재료 아닌 걸로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눈병 관리하고 귀병 관리를 하시는데, 보통 애들이 방학을 하게 되면은 거의 이제 치과 계통이라든지 눈 안경 때문에 안과 계통이라든지 또는 이비인후과 계통이라든지 이런 데를 다니시게 됩니다. 이럴 때 수지요법을 같이 겸용해서 이용하시면은 훨씬 더 아이들이 고생을 덜 하시게 될 거예요. 잘 익혀두셨다가 쓰시는데, 자, 눈병 관리점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자, 일단 눈의 자리. 자, 코에서 조각각 양쪽으로 대각선을 이어서 가운데점 눈의 자리를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기본인 A8, 12, 16을 쓰시면서 간의 위치를 가셔야죠. 간 A12에서 옆으로 가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손가락 1절매디 아랫금과 A12에서 옆으로 간 점, 직각으로 만난 점과를 4등분해서 4분의 1 올라간 점이 N18 간의 점이고요.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 내측과 외측에서 간 조절점과 위장 조절점을 찾으셔야죠. 자, 내측 3절과 만나는 점이 간 조절점 N5번이 되겠고요. 외측 3절과 만나는 점이 위장 조절점 E42번이 됩니다. 자, 이 점은 눈병이 났을 때 관리하는 점이 되기도 하고, 시력 보호 또는 눈을 관리할 때 쓰셔도 되죠. 자, 보호나 관리 차원에서 쓸 때는 서한봉 자극을 하시면 좋겠고, 눈병이 실제로 났을 때는 침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또 침을 쓰실 때도 눈병이 좀 심하다 싶으면 그 눈의 자리는 침을 좀 많이 놓으시는 거 좋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귀 질환인데요. 귀 자리를 가운데 손가락 양쪽 측면에서 눌러서 아픈 점을 찾아서 쓰신 다음에, 응급일 때는 L1번이나 H1번, J1번 사열하시고, 조금 지나셨을 때는 H3번이나 L3번 등을 서한봉으로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자리 기억하시겠어요? 기억하셔서 그 관리를 잘 하시고요. 다음 시간으로는 또 휴가철 되면 어디 여행을 하시다가 손목이나 팔목에 어떤 관절의 문제를 삔다든지 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죠. 이런 것을 쉽게 수지요법으로 관리하시는